목포 환경운동연합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단체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오염물질을 손쉽게 해결하기 위한 핑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청 본청사 별관 증축과 관련해 여론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시의회가 여론조사 제안을 수용해 합동으로 여론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이 그동안의 의정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여수항 재개발 사업과 박람회장 공공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봄을 대표하는 나물인 쑥이 서남의 끝자락에서 본격적인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재배 현장인 서은마을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이 LG 헬로비전 이슈 토크에 출연해 그동안의 의정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의 공동 공약으로 제시됐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사안과 여수항 재개발 사업,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 등 지역의 고질적인 이슈에 대한 입장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국회 본회의 출석률 100%로 그동안 20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의 제1호 공약으로 제시됐던 건 단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입니다. 70여 년 통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지만 26일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는 통과되지 못한 상태. 올 상반기 안에 특별법 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되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진상규명위원회하고 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진상조사도 하고 명예회복 관련해서 사업이 시행이 될 겁니다. 되고 또 일반 시민과 학생들을 상대로 한 평화 등 인권 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또 유가족들을 위한 복지 증진이라든지 법률 지원 사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막바지 이 상임위, 법사위 상임위하고 본회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 개항 100주년을 맞이한 여수항. 오랜 역사가 빗바래지 않도록 항만 재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항 종합발전 재개발 사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해양관광이 보다 활성화되고 항만 인접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전문가 8분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용역에 깊숙이 관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수항과 강양의 통합 운영을 통한 전남 동부권의 발전, 또 항만 서비스 제고 방안, 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4차 국가항만기본구역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수항의 미래 밑그림이 그려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쭉 이제 발전이 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이후 이렇다 할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박람회장.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공공개발 재무타당성 용역 결과 양호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상태입니다. 주 의원은 여수 박람회법과 항만공사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람회 정신을 살리는 공공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세계 박람회법 개정안을 내고 또 항만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박람회 시설을 인수를 해서 개발을 해서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고 동부가 해양관광 거점 센터로 아마 박람회장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많게는 수십여 년 동안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여수 지역의 수많은 난제들. 그리고 오랜 수건사업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주철현 국회의원. 주 의원이 출연한 이슈 토크는 오는 30일 저녁 7시 채널 25번에서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여수시청 본청사 별관 증축과 관련해 여론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의회가 여론조사 제안을 수용하면서 시청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본청사는 지난 1998년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삼여 통합으로 학동에 있는 1청사에 지어졌지만 여서청사와 국동 임시별관 등 8곳에 사무실이 분산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목포 환경단체에서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목포 환경운동연합은 28일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염수 저장 공간이 부족해 해양 방류가 불가피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오염물질을 손쉽게 해결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는 마셔도 될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중수소 같은 방사성 물질은 제거에 실패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남녘에서는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쑥향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네, 쑥은 마늘, 당근과 함께 성인병 예방 3대 식물로 꼽히고 있는데요. 쑥 채취 작업이 한창인 진도 조도섬 마을에 고정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도의 서남단 끝자락에 있는 진도에 속한 섬 조도. 파릇하게 자란 쑥이 들판을 가득 메워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먹음직하게 자란 쑥을 캐는 아낙네들의 분주한 손길.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쑥향기에 취해 어깨춤이 절로 납니다. 그 쑥이란 이름처럼 쑥쑥 커요. 잠깐 베고 나면 또 크고 베고 나면 한 일주일 있으면 또 이렇게 크고 나는 왜 쑥이라 있는 거 했더니 쑥쑥 잘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봄의 대표 나물인 쑥은 3월부터 6월 사이에 본격적인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남녘의 바닷바람과 따스한 햇살을 맞고 자라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고 맛과 향이 깊습니다. 이 조도쑥은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도 이렇게 비탈진 언덕에서 자연 그대로 돋아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친환경적입니다. 조도에서 생산되는 쑥의 양은 한 해 600여 톤. 여수 검은도가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나머진 진도 조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1kg당 가격은 약 10,000원 선. 480여 농가에서 수확해 연간 31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도쑥은 주로 쑥떡으로 가공되거나 국거리로 활용되면서 섬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그 제품 막 개발해가지고 쑥차로 이렇게 대용으로 드신 분들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찾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갓 수확한 쑥은 곧바로 공장으로 옮겨져 씻거나 삶는 과정을 거칩니다. 손질을 마치면 찹쌀가루와 섞여 쑥떡으로 재탄생합니다. 조도의 친환경 쑥은 지역 브랜드를 입고 가공식품으로 팔려나가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조도에 있는 쑥을 직접 매입해와 직접 이제 가공을 해서 여기서 떡도 만들고 쑥으로 위한 이제 쑥가루, 쑥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쑥빵도 있고요. 네. 시키실 때마다 항상 이제 품절이 돼서 저희도 다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쌉쌀하면서도 향긋함을 머금어 입맛을 돋우는데 탁월한 쑥. 섬마을의 싱그러운 봄 기운을 전해주면서도 주민들에게 소득을 안겨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해 1046번과 1047번으로 분류됐습니다. 전남 1046번 확진자는 영암 거주자로 지난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남양주 1829번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14일과 15일 남양주 확진자의 자택에서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1047번 확진자는 카자흐스탄에서 여수로 입국한 뒤 임시 생활시설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이 무한 남악 신도심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강화하고 밤 10시부터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 제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무안군은 1단계를 그대로 유지한 탓에 밤 10시 이후 목포 시민들이 남악 신도시로 몰리면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목포의 한 소상공인은 남악 신도시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인 만큼 목포만 문을 닫게 하는 건 지역 상인을 배려하지 못한 반쪽짜리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목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3개월 넘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를 약정한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만큼 건축물의 재산세를 차등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한도는 임대료 인하 비율의 절반까지만 적용되며 유흥주점이나 고급 오락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포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 공식 온라인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목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힘내라 목포시 전통시장을 주제로 시장의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는데요. 목포시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순신 충무공 탄신 476주년 기념 행사가 목포 유달산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목포시는 28일 유달산 이충무공 동상에서 기념 행사를 갖고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제전식은 생략한 채 동상 참배 위주로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목포시는 충무공이 106일 동안 고화도 일대에 머물며 수군을 정비한 역사적 사실을 기념해 해마다 4월 28일이면 탄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비상구는 생명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어야겠죠. 전라남도에서는 비상구 등이 폐쇄된 경우 신고가 가능한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된 이야기 보다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김현수 예방홍보팀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홍보팀장 김현수입니다. 네, 화재 발생 시에 이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실제 비상구가 막혀 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비상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위기의 순간에 이용하는 문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찾기 위해서는 초록색 등으로 사람이 나가는 것을 형상한 유도등이 있는 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내가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비상구라는 말이 성립하게 되겠죠. 하지만 비상구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연기가 가득 차 있다든지 장애물로 이동이 제한이 있다면 비상구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떠한 위기 시에도 사용이 가능해야 되고 아주 강력한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데 마지막까지 사용해야 한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비상구는 비워 놓아야 하고 불에 타는 물건을 놓아둔다든지 장애물을 만들어 놓는다면 사람이 위기 시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구라는 건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물을 쌓아두지 않고 항상 깨끗하게 비워놔야 하는 건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내용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전라남도에서는 2010년도부터 신고 포상제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은 모든 대상은 아니고요. 노래방이나 단란주점과 같은 다중용업소, 예식장이나 영화관 같은 문화 집회시설, 대규모 대형마트나 백화점, 터미널, 기차역사와 같은 운수시설, 숙박시설, 나이트와 같은 유흥주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나 아파트와 같은 대상은 포상제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상구뿐만이 아니고요. 피난에 사용되는 통로, 계단도 포함되는데요. 이 시설들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과 같은 증명 자료를 첨부해서 소방서에 방문하시거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 소방서장에게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신고된 장소를 확인하고 포상급 지급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지급을 결정하는데요. 결정 후에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최초 신고 시에는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5만 원을 지급하며 2번 이상이 되면 회당 5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지급합니다. 같은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 월 3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실명으로 신고하신 경우는 인적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비상구 신고 포상제와 관련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도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몇 년 전까지 후진국병이라고 불렀던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나중에 다시 유사한 재난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재라는 것도 예측이 가능하고 의무를 다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인재입니다. 원인 분석도 안 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수많은 매뉴얼을 만들어도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인재에는 이런 공통점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비상구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장애물이 있는 비상구나 통로, 계단을 찾는 것은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자의 그 부주의나 별일 있겠어? 괜찮겠지? 하는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인 만큼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무한소방서 예방안전과 김현수 예방홍보팀장이었습니다. 광양시가 오는 10월 15일까지 오존 경보제를 운영합니다. 광양만권은 국가산단 등 대형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많고 지리적 특성에 의한 대기 정체 등으로 하절기 일시적으로 오존의 농도가 상승해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광양시는 오존 농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일 때부터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중대 경보를 발령할 계획입니다. 대기 중에 오존이 일정 농도 이상 있으면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기침 등에 영향을 미쳐 노약자나 어린이, 호흡기 환자 등은 외출과 실외 활동에 자제가 필요합니다. 완도군이 해수부가 주관한 해조류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유효성 소재 실증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완도군은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해 신지면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에 해조류 바이오 유효성 실증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완도군은 실증센터를 통해 고부가 해양 바이오 제품 개발을 통한 해조류의 고부가 가치화와 다양한 바이오 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공모에 나섭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태양광 등 2종류 이상의 에너지원을 주택과 공공건물 등에 설치하면 사업비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강진군은 강진읍과 군동면, 도안면 등 4개 지역을 결정하고 5월 2일부터 수요 조사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시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지원합니다. 일반 가정은 한 대당 20만 원, 저소득층은 한 대당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 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건축물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노후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으로 교체할 경우 연간 연료비를 최대 13만 원 아낄 수 있으며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광양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고위공직자와 부서 조직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는 2021년 자체 내부 청렴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내부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모형을 활용해서 실시되는데요. 평가 내용은 2급에서 4급 고위공직자 151명에 대한 개인 평가와 함께 부서장이 4급 이상인 127개 부서, 전라남도 조직에 대한 청렴 수준 등입니다. 진단조사는 설문조사로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방침입니다. 평가 결과는 조직의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 자료로 활용되며 개인별 청렴도 평가 결과는 평가 대상자별로 통보해 자기 관리를 유도하고 인사와 성과 관리 등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을 물리친 충무공 이순신. 두려움 없는 용기와 치밀한 전술로 위기를 돌파한 명량대첩은 세계 해전사에서도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고 있죠. 백적간두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충무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사사로움을 벌였습니다. 위대한 장수 충무공의 리더십은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빛나고 있습니다. 감염병, 안보, 또 양극화 등 각종 위기에 직면한 지금도 우리에게는 충무공처럼 위기에 강한 지도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